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전 세계를 어디를 가나 중국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어디를 가나 중국인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지방대학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일본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도쿄 대학을 중국인이 점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어느 고등학교 입학식 모습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중국어로 훈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학교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 학교의 일본인 신입생은 단지 16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암울해 보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 90%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야자키 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학교의 학생 수도 줄어들어 이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이 중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90%가 중국인 유학생인 미야자키 현의 고등학교 입학식에서는 중국 국가 재창, 일본인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5년 전 보도된 뉴스고 당시 이 뉴스가 나가고 일본 사회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 고교 무상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본인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대학, 그것도 일본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도쿄 대학이 중국인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 대학교 앞에는 중국 음식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식당들이 거리 한 곳에 집중돼서 중화거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식당들은 일본식 중화 요리가 아니라 중국 오리지널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쿄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이유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학생이 늘어났길래 중화거리가 형성될 정도일까요? 도쿄 대학 대학원의 학생은 총 2만 9천여 명입니다. 여기서 유학생은 5,2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무려 3,500명이 넘는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유학생의 66%가 중국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이 대학원생이라서 대학원으로 한정 지으면 도쿄대 전체 대학원생의 20% 정도는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경우는 전체 유학생의 70%가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일본의 명문대학을 중국인 유학생이 점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대학 중국인 급증, 일본인이 모르는 심각한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2년 정도 전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대한 컬럼을 썼다. 그때도 지적했지만 학비가 싸고 장학금 등도 이용하기 쉬운 일본의 대학은 가성비가 좋다.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최고 수준의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며 그에 비하면 도쿄대 입시는 간단한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한편 일본 정부도 유학생 수용 확대를 내걸었고 도쿄대도 최근 유학생 수를 늘려왔다. 저출산이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대학 간 국제 경쟁에서 이긴다는 의미에서도 유학생이 많은 것은 본래 기뻐할 일이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국의 경우 명문대 입학이 몹시 어려워서 명문대 합격이 어려운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일본 유학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까지 늘리고 있어서 중국인 유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인 투성이는 경계를 부른다. 당연하지만 최첨단의 연구 내용이 중국에 누설되는 리스크가 있다 등에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쿄대가 중국에 점령당한다라는 건 너무 감정적인 반응 같지만 일본인의 불안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기사를 쓴 사람은 중국인으로 같은 중국인으로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제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컨닝, 중국에서는 매년 대학 입시가 가까워지면 인터넷상에서 외부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안경형의 스마트 글라스나 손목시계형의 스마트워치가 공공연하게 매매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입시장 주변에서 전파를 차단하거나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탐지기로 소지품 검사를 한다. 또 시험장에서는 컨닝을 막기 위해
때문에 책상과 책장 사이가 넓게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일본은 전혀 무방비라고 해도 좋다. 입시 시 체크는 전무하다. 유학생을 위한 시험장의 감독은 아르바이트 유학생으로 중국인을 위한 입시 학원의 강사에 의하면 매수되는 케이스도 있다. 시험의 해답을 손에 넣거나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하는 등 맘대로 할 수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뇌물도 관계하고 있다며 일본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뒷문 입학인데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뇌물을 건네주면 교수가 편의를 봐주는 수법이 있었다. 지금은 벌칙이 엄격해졌지만 그 수법이 일본의 대학에서도 은밀하게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 제1중국인 SNS에는 4자릿수 만엔을 마련해 1년 전에 의뢰하면 상위권 대학에도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다는 알선 업체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원은 지도 교수의 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들키기 어렵다. 중국의 심각한 입시 경쟁과 일본의 여러 가지 사정이 만나서 일본 명문대에까지 중국인 유학생이 점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학력화가 멈추지 않는다. 너무 심각한 그 실태. 일본의 저학력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과 함께 일본인의 고학력자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진학률은 서구국과 비교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대학까지는 진학하지만 그 이상의 과정으로 진학하는 인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구 100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장 밑에 주황색으로 중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빨간색 선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미세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한국인데 한국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예로 든다면 100만 명당 박사 취득자 수는 영국이 375명, 독일이 336명, 한국이 296명, 미국 281명, 프랑스 172명, 일본 120명, 중국 44명 순이었습니다. 인구 비례를 고려하지 않고 따진다면 2018년도 박사학위 전체 취득자 수를 보면 한국이 15,308명, 일본이 15,143명으로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적은 박사 취득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논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탑 10% 보정 논문 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 생산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의 피인용 지수가 각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어가는 논문을 추출해 보정한 지수를 말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주요국 탑 10% 보정 논문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하단에 있는 빨간색 선이 일본인데 일본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쯤까지 크게 늘려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후 점점 하락하면서 2020년에는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보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저학력 국가가 됐고 선진국 중 가장 낮은 학력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인데 고학력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전과 같은 노벨상 수상자의 배출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래 고급 인력은 줄어들고 일본의 질적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반면 주황색으로 나홀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로 한중일의 현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일본,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 무섭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이러한 현상은 일본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체대 290만엔 박사과정 지원수급자 30%가 중국인 유학생. 엄청난 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박사과정 지원 수급자의 30%가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보도가 나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는 2021년에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박사과정의 학생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돕는 취지에서 전국 박사 후기 과정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90만 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거의 2,9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인 유학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대 중국인 유학생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4년 전체 유학생 5,104명 중 3,396명이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인 유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박사과정 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문과성에 따르면 2024년도 수급자는 총 1,564명으로 외국적자는 40%에 해당하는 4,125명입니다. 여기서 중국인이 2,904명으로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의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의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취득자가 많은 도쿄대나 교토대 등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논문 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인의 저학력화의 공백을 중국인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네티즌만이 아니라 일본 국회에서도 일본인 학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놓고 자민당 의원들 반발의 목소리.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인 비자 관련 발언에 난리가 났습니다.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과 중국의 관계 강요 회의에서 이와야 외상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10년인 관광 비자를 신설하고 단체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중국인은 개인 비자 발급 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유효기간이 3년인 개인 관광 비자에 대한 비자 발급 후 3개월 내 입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근 엄청난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인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엄청난 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들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엄청난 수의 한국인과 그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몰려든다면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방콕의 어느 거리 모습입니다. 이 거리에는 중국인만을 위한 중국인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중국 식당이 중국인 관광객만을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중국인만을 위한 야시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판매하는 음식들도 중국 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제로달러 관광은 세계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중국인이 일본의 온천 여관을 구입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어서 중국인만을 위한 온천 여관 거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를 대로 오른 일본 호텔의 숙박비는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부유층이 담당자로 사양의 국내 온천 여관 외국인 소유가 40%로 몰락해가는 일본 온천 여관을 중국 자본이 대거 사들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이 보이는 시즈오카의 경우 중국인이 대거 여관을 사들이고 있고 중국인 온천거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후 일본 온천의 40% 이상이 외국계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중국인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 취득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온천여관에 자본을 투입하고 사들여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부유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간단히 취득 가능한 일본 비자, 중국인 상담 폭주, 상술로 이용, 이민 브로커의 존재. 최근 일본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자 취득을 담당하는 각지의 행정사무소에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하는 중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명확한 사업 계획은 없고 이주 자체가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자본금 500만 원 이상 준비하고 사업장 등을 확보하면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의 SNS에서는 간단히 취득할 수 있다라는 투고가 넘치고 있고 이주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도 나돌고 있다. 이 시에게도 AI로 쓴 듯한 일본어가 부자연스럽고 알맹이 없는 사업 계획서를 가져온 중국인도 있었다. 그런 부탁은 거절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는 만들어주는데 라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사업 실태가 없는데 서류만 갖춰놓고 이주를 지원하는 중개업자나 무자격인데 행정서사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 씨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한나로 약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사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의 업자들은 무분별하게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를 악용해서 사업이 아니라 이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의 비자 취득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법 개정에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2015년 4월 개정, 입관난민법 시행 때까지 투자경영비자라는 이름이었다. 일본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이나 법인 등기 등 해외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절차의 장벽이 높았다. 법 개정으로 준비기간으로 4개월간 체류 자격이 새로 마련돼 법인 정관을 작성하고 자본금 증빙이 있으면 계좌 개설이나 등기 등은 입국 후 하면 된다. 그 결과 2023년 경영관리 비자 발급 건수는 5,426건에 달해 투자 경영 시절인 2014년 995건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마디로 5천만 원이라는 적은 돈만 있어도 준비기간으로 4개월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일본 이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료기간은 5년이지만 지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자 발급 중국인의 폭증과 일본 정부 관련 부서의 인원 부족으로 철저한 심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 500만엔은 싸다. 중국 SNS 넘쳐나는 이주 노하우, 중상층도 정착 진행.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은 부유층만이 아닙니다. 중국 중상층의 일본 이주도 급격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사용해 이주하는 중국인은 모두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그러나 부유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사카시 나니와구의 단독주택이 늘어선 주택가, 일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문패를 보면 진, 황 등 중국계 이름이 줄지어 있다. 이 지구에 사는 순지양구오 씨는 작년 6월 저장성에서 아내와 아이 2명과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와 인터넷숍을 경영하고 있다. 집세 25만엔은 공동생활하는 중국인 친구와 절반씩 내고 있다. 순 씨는 우리에게 자본금 500만엔은 결코 싸지 않지만 중국 친구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중국 SNS에 공유되고 있는 일본 이주 노하우 이미지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중상층까지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주택가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의 중국인 밀집 지역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중국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오사카의 나니와구와 니시나리구의 경우 절반 이상의 집이 중국인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민박 경영, 중국인의 이주 도구로 SNS 떠도는 간단 노하우, 일본어도 불필요.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오사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사카에서 민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보다 민박 경영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쿄가 아닌 오사카를 선택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도쿄보다 집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중국계 민박의 수는 2023년의 시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 특구 제도에 근거한 특구 민박 5,587건 중 40% 이상이 영업자 또는 영업법인입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민박을 운영 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민박 운영자의 41%가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하고 중국인이 공동 대표로 등록해서 나중에는 일본인이 퇴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실제로는 중국인 소유의 민박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경제가 악화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이주지로 주목받고 있고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전용 풍속의 어둠의 렌터카, 중국인이 불법 비즈니스로 돈벌이, 동포 인바운드의 증가, 중국인을 위한 업소를 중국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의 특징이 있다면 현지에 중국인이 가게를 만들고 그 중국인 가게를 중심으로 관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도 중국인들만 만나게 되고 중국어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업소까지도 중국인 업소가 등장해서 중국인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 정책의 변화는 더 많은 중국인들을 일본으로 불러 모으고 있고 부작용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도 동요하는 기색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혜택은 동포 인바운드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돈을 버는 제일 중국인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때 아닌 차가운 비가 내리는 3월의 어느 날 하루 300편이 넘는 발착수를 자랑하며 평균 6만 명 이상의 여객이 오가는 하네다 공항 국제선 제3터미널도 역시 날짜가 바뀔 무렵에는 사람의 모습은 드물어졌다. 그러나 텐진과 상하이에서 오는 심야편이 각각 도착하는 오전 1시가 넘어서면서 터미널 밖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도착객을 기다리는 대형 승합차들이 터미널 입구 부근 승하차 구역에 경쟁하듯 몰려가 인도를 따라 줄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다만 많은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이다. 일본에서 번호판이 흰색이라는 것은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임을 의미합니다. 일본에 들어온 중국인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일반 차량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전용 풍속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위한 유흥 포털 사이트인 도쿄 야유망에는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중국인 전용 풍속점이 30곳 이상 소개돼 있다. 많게는 50분에서 1시간에 18,000에서 22,000엔의 요금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실전 서비스가 기본이다. 이런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은 코로나 전만 해도 중국인이나 태국인, 베트남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인 여성이다. 중국인을 위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라서 중국인 여성이 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일본인 여성 종업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에 의한 감염입니다. 매독의 감염 확대는 과연 우연일까?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이 성병 유입이다. 2000년 이후 연간 1000명 미만이었던 감염병 법에 따른 매독 총 보고수는 방일 외국인 객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2013년부터 늘기 시작해 2024년에는 14,663건에 달했다. 덧붙여서 중국에서는 일본보다 한 발 앞서 매독 감염자의 급증이 지적되고 있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내 매독 연간 보고수는 1995년 11,336건에서 2016년 438,199건으로 40배로 증가했다. 여기서 연이어 발생한 일본에서의 감염 확대는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일본의 나쁜 버릇인 외국인에게 책임 돌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는 아시아 섹스 관광의 수도, 중국인 방일객 증가로 에이즈 환자 급증, 풍속점 투어도 유행.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중국발 에이즈를 걱정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HIV 양성자가 누계 1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젊은 층 20에서 30대와 고령층 60에서 80대에서 부각되고 있어 그래프로 보면 M자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은 지난 한 해에만 약 3만 7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돼 전체 확진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드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감염 경로는 젊은 층이 동성 간 관계에 의한 것이 많은 반면 노인은 이성 간 관계에 의한 것이 많다. 둘 다 80% 이상이 남성으로 증가 추세다.
기사에서는 메독은 중국의 국민병 수준으로 많이 발병하고 있고 헌혈한 피를 파는 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HIV에 감염된 피까지 포함돼 100만여 명이 감염된 사례까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50년이 되면 감염자가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해서 성병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무비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성병 증가에 중국인 관광객은 관계없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네. 검사 의무가 있어서 풍속점에서는 감염 위험은 낮다고 하지만 검사가 월 1회 정도라면 그 사이에 몇십 명이나 상대한다면 감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시 지역의 중국인에게 2, 3만 엔 정도는 싸게 느껴질 것이다. 외국인 거절 가게가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외국인은 배 요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가게보다 거리 쪽을 노리는 외국인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가게라면 검사를 하는데 거리의 여성은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감염률도 높지 않을까? 일본은 싼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정치인은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